네, 코로나19 충격에 급락하던 소비자 심리가 반등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가계 수입이나 소비가 개선되는 듯 합니다. 네, 오늘부터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가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월보다는 다소 회복한 걸로 나타났고요. 77.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기준선이 100보다는 한참 낮긴 하지만 그래도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참으로 모처럼 경제 지표가 위상향으로 호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우리나라에 소비자 심리를 측정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만큼 대상이 다양하고 또 객관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소비 심리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 5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CCSI라고 그럽니다. 이게 77.65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71%에 비해서 6.8포인트, 지난달 4월달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진 거죠. 네. 그런데 방금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CCSI 지수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지수에 비해서 이달이 어떠냐, 그것이 만약에 똑같았을 경우에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6개월 평균치로 볼 때는 여전히 5월 달의 이 소비 심리지수도 못하다. 다만 4월 달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사 시점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기간입니다. 네. 바로 그 기간이 우리 국가 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방출될 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가 재난지원금이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앞으로 경제가 좀 괜찮아질 것이다. 또는 내가 지출을 좀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비 심리가 개선됐고 자영업자 수입 전망도 나아졌다고 하던데 근데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특히 좋아진 게 자영업자인데요. 네. 지금 이 소비 심리에도 급여 생활자가 있고 또 실업자도 있고 자영업자 여러 계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한국은행 조사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의 수입 전망,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겠냐 하는 그 전망은 무려 10%포인트가 올랐어요. 재난지원금 등 또 최근에 코로나 봉쇄가 좀 완화되면서 앞으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100 아래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조사가 5월 11일부터 18일 날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숫자로 계량화시키는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측정하는 건데 막상 그 주에 자기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이 4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 안정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표로 나타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개선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개선된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앞으로 경제 회복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게 마중물이 돼야 되거든요. 네.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소비가 다시 생산을 늘리고 그것이 다시 분배와 소비를 다시 늘리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 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잘 좀 실천을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 5월 말 6월 초가 우리 경제가 다시 크게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종전 상태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마중물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그 범위가 이번에 이제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수도권의 분양주택에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공공분양,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가지고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았을 때는 5년을 이유이하를 망림하고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고 만약에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빼앗아 갑니다. 네. 빼앗아 갈 때 그 자금도
정기예금 금리만 쳐주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이 안 된 상태로 회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 종래에는 예.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이 50% 해제되면서 그 50%가 공공택지일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 기간을 둔 이번에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대해서 예외 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5년 거주 기간을 줍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이 상당히 싼 가격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이 아파트를 당첨받고 또 중간에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전매 투기자들을 막겠다라는 예. 그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민간 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데도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의 반응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이제 민간 토지는 개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조처 그러니까 5년간 의무 상환, 의무 주거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 강제 회수 그 조항을 하게 했으니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20대 국회에서 법이 제안은 됐습니다만은 현재 일단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21대 국회에서 국토부는 이것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여야의 의석 분포로 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게 7월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분양가를 억지로라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렸을 경우에 투기 세력들이 싸게 분양을 받아서 그걸 중간에 제대로 살지도 않고 팔아서 나가게 되면 부동산 투기는 하세월로 결코 예.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국토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상한제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 요건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자 위안화 환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급등하다가 4거리일 만에 내렸습니다. 물론 뭐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환율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중국발 환율 전쟁인데요. 네. 최근 3일 연속으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올렸습니다. 환율을 올렸다는 것은 달러를 바꾸는 중국 위안화의 비율이니까 중국 위안화 돈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기 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자기 나라의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수출이 더 잘 됩니다. 자기 나라의 해외 수출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생각하는 게 중국 수출품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런데 중국 위안화 환율을 더 올리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부품이 더 커지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신기를 또 흔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인민은행의 조처, 중국 위안화 환율을 올린 것은 미국을 향해서 어떤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종전에 화웨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고 그게 진행 중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중국은 우리도 이런 카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안화 환율 문제도 우리한테도 바로 직격탄을 주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될 현안입니다. 네. 네, 지금 이거는 사실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 예.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지금 정치학자들은 그것이 정치 문제라고 부르지만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정치보다 경제적 쇼크가 훨씬 더 클 것이다.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을 내일 중국 전인대가 통과를 시키면 네. 미국은 그에 맞받아서 바로 홍콩 특별법에 따라서 홍콩에 대한 특혜 대우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홍콩에 대한 특혜 대우는 관세를 20% 깎아준다든지 그리고 각종 규제를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이 미국 홍콩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네. 홍콩은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엄포성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홍콩 금융시장이 안정치 못할 수 있다. 네. 이 대목은 매우 세계 경제에 큰 파문을 던질 수 있는 현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